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신적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관심과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란 대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취업, 금전적인 문제 등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며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삶은 곧 스트레스의 연속이라는 말처럼 스트레스는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한편 스트레스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쁘고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유스트레스와 나쁜 영향을 끼치는 디스트레스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유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운동선수가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 상을 받기 위한 수상자의 기다림, 시험 준비에 한창인 학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스트레스는 성취욕과 동기부여를 유발하며 신체 활력과 면역력을 높이는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거나 혹은 지속 반복되거나 다양한 자극이 겹치는 등 디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디스트레스는 질병의 면역력을 낮춰 원형 탈모증, 고혈압, 암과 같은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우울증,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디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혹 스트레스 해소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도한 음주 행위, 매운 음식을 먹거나 폭식하는 행위, 과도하게 수면을 취하는 행위, 지나치게 게임을 하는 행위, 심지어 자해를 하는 행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길게 유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육체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해소하거나 조절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 건강한 식사, 건전한 취미 생활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능동적인 대처와 긍정적인 의미부여 같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을 통해 현재의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은 줄이고 다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질환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은 지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스트레스도 빠르게 회복하면 병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오히려 약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심신의 균형이 무너지며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해소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이란 현대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러한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만 저하된 상태가 아닌 생각의 내용, 동기, 의욕, 수면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뇌 질환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생 우울증에 한 번이라도 걸리는 비율은 약 5%이며 1년간 우울증을 겪은 사람의 비율은 1.5%, 여성의 경우
남성 대비 약 2배 이상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우울증을 미래의 질병 1위로 예측할 정도로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러한 우울증과 우울한 기분은 엄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자면 우울한 기분은 일시적인 소나기로, 우울증은 장기적인 장마로 볼 수 있으며 우울감이 지속되는 기간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감, 흥미의 저하,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자살 생각 및 시도와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우울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울증은 불면 또는 식욕 저하와 같은 신체 증상 문제, 대인관계 거부 등의 사회활동 문제, 지나친 죄책감과 부정적인 사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생애 주기에 따라 수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우리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따뜻한 햇볕을 즐기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술과 담배는 끊으시고 식사는 거르지 않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해 보세요. 건전한 취미를 갖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닌 정신질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꼭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자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년간 자살 사망자는 13,799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9명, 하루 자살자 수는 무려 37.8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망 원인 중 5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불안감, 압박감, 부담감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점점 커져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며 이는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장애라는 문제로 커지게 되고 결국은 고통을 끝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자살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살 충동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약 80%가 위험 신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살의 위험 신호는 크게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로 나눠지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적 신호로는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SNS를 통한 자살 표현, 절망감과 죄책감의 표현 등이 있습니다. 행동적 신호로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외모의 변화, 전에 없던 행동들의 발견, 자해 행동 등이 있습니다. 상황적 신호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 만성 질환, 신체적 장애와 같은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자 등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살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 공감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나 비난, 주관적인 생각의 강요는 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상대방의 자살 위험성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긴급전화나 보건복지 콜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 대신 올바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정신과 약은 중독이 되거나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질환보다 치료 기간이 비교적 길 뿐 증상이 호전되면 감량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정신과 치료 환자의 기록은 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으며 취업 시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세요. 첫째, 우울증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둘째, 자살 신호를 발견했다면 자살 생각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셋째, 내면의 나에게 휴식을 주세요. 넷째,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꼭 방문해 주세요. 인천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남동구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남동구민은 누구나 방문, 전화, 메신저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은 함께 지킬 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한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